네, 안녕하세요. 노랑연금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퇴직연금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농지연금과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으로 월 500만 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퇴직연금 상위 10% 부자들의 투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좋은 기사가 있어서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저의 생각을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농지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월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농지연금은 우선은 가장 큰 기회가 뭐냐면, 농지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이용할 경우에 낙찰가율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30%대에서 낙찰을 받고 있는데 주택은 80% 이상이기 때문에 이 감정가의 3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정가 100% 대비해서 한 70%, 이제 농지연금은 감정가의 90%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90에서 30을 뺀 한 60% 정도의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농지연금이 가장 좋은 게 이 정도까지 떨어진 농지여도 잘만 우리가 분석을 하고 찾아낸다면 이 정도 급에서 농지를 낙찰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30%대에서 낙찰을 받으면 8년 정도 연금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본을 회수하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9세부터는 자기 자본이 없어도 평생 동안 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미 연금 통계를 통해서 농지연금은 5명 중에 1명이 200만 원 이상의 고액의 연금을 평생 동안 받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농지연금은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농지연금에서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는 농업인 경력 쌓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경매를 이용해서 우리가 농지를 싸게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같이 보고 분석하고 경매에 대해서 권리 분석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실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인 경력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농지연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올해부터 농업인 경력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수업이나 이런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무조건 농업인 될 수 있는 그런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렵게 모았던 이 퇴직연금을 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안정적인 미국의 지수 ETF 투자를 하게 되면은 매년 수익률 15%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매년 정확히 10% 이상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아래 그래프가 1990년도부터 현재 최근까지의 연도별 수익률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초록색이 플러스인 상태, 빨간색이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18.6%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5%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퇴직연금은 55세부터 받을 수가 있죠. 근데 55세부터 최단 기간 10년 단위로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일시불로는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10년 단위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은 이 지수 ETF의 수익률이 1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익금만으로도 연금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자,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죠. 그 해에는 약간 절약을 한다던가 일부 현금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익률이 좋을 때 보통은 이 수익률이 마이너스 다음 해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럴 때에는 일부 현금화를 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를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산을 저는 이제 배당주나
그 예금으로 분산을 하지 않습니다. 분산은 기술주와 S&P 500 정도로만 전 분산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야만 내 원금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미국 주식 또는 그 금융 지식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탈피하는 것, 그게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퇴직연금이라든가 금융 지식도 쌓아야 되겠죠. 퇴직 운용의 잘못된 습관을 탈피를 해야 되고요. 일시금으로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식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주식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자산 증식의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부동산의 흐름은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의 열심히 일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고 제 생각과 유사한 기사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퇴직연금 수익률 상위 10%의 투자 전략이라고 그래서 지금 김성일 이음연구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만 저하고 좀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계셔서 공유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다 말씀을 좀 드리긴 어렵고 중간중간에 좀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핵심은 원리금 보장 상품 대비해서 실적 배당 상품의 비중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월등히 높다라는 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퇴직연금을 운영할 때 DB와 DC라고 해서 하나는 원리금 보장형, 또는 두 번째는 실적 배당형인데 원리금 보장형은 예를 들면 예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적 배당형은 주식 또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식이나 ETF의 비중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월등히 높다. 이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그리고 5가지의 핵심 함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금 보장이라는 안전지대를 과감히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위 10%와 나머지 90%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실적 배당형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증권사 IRP 이거는 개인이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겁니다. 개인형 IRP 상위 가입자의 경우 자산의 무려 92%를 주식형 펀드에 넣고 있고 은행 IRP 상위 가입자 역시 84%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 수익률이 좋은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주식형 펀드 ETF에 투자하고 있다. 이게 팩트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선택이 수익률의 격차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점입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이 적극적이고 다양한 상품을 직접 비교해 투자하고 싶다면 증권사의 IRP를 활용하는 게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자산 배분과 더불어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과의 조합을 선호한다면 은행이 더 적합하다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내가 퇴직연금 자산이 굉장히 많다, 10억 원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적금도 일부는 좀 배분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의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노후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나의 얼마 되지 않는 이 퇴직연금을 사라지지 않게 불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는 그 예적금보다는 증권사의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 또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알아서 굴려주는 상품에 대한 맹신을 경계하라. 이 얘기는 지금 TDF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가입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서 자산 비중을 알아서 조절해 준다는 편리함이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비중을 조절한다는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채권 또는 뭐 예금 이런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준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 되지 않는 나의 퇴직연금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가장 수익률이 높으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미국 지수 ETF가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될 건데 그런 상품으로만 운용을 해도 100% 그렇게 운용을 해도 안정성과 성장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는 IRP 계좌를 최강의 절세 투자 플랫폼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자, IRP를 하게 되면 뭐가 좋느냐? 바로 세액공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내주는 건데 만약에 개인이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더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배당소득, 그러니까 운영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즉시 과세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지는 과세 이연 효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로 내 자산이 불어나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눈덩이가 좀 커진 그런 상태에서 복리 효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가파르게 자산이 증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세금으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단기 수익률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 24년도 기준으로 수익률이 높다라고 했지만 이 분들은 22년이나 그 전에부터 시장을 떠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켰기 때문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이 여기 있는데 퇴직연금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시장 변동성이 아니라 변동성에 휩쓸려 잦은 매매를 하거나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는 투자자의 조급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저는 주식 또는 금융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멘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자산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원래 변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증권사나 아니면은 그런 기업에서는 수익률을 고객에게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 시장에서 벌어지는 뉴스에 촉각을 세우면서 약간 안 좋을 수 있는 그 뉴스가 나오면 팔아버리고 이익을 확보하고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근데 개인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잦은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잘 이겨내고 오히려 떨어졌을 때 더 많은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다면 누구든지 좋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뉴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 주식 또는 ETF 또는 퇴직연금은 나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잘 운용을 해야 된다. 한국 사람 대부분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돌아와서 일시불이 아닌 연금으로 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원리금 보장형에서 실적 배당형으로 갈아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잘 운영을 해 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